최근에 업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골판지가 모자르게 된 계기는 작년에 마켓컬리, 쿠팡, 신선 배송식품들이 굉장히 떴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집에서 배송시키는 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배송에 들어가는 그 아웃박스가 다 모두 다 골판지로 돼 있었거든요. 쿠팡에서 한 달에 소비하는 물량이 다른 업체에서는 1년 동안 소비해야 되는 물량의 골판지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판지의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년 10월쯤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골판지 회사가 불에 탔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물량 중에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쿠팡은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기는 해서 괜찮긴 했는데 다른 업계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골판지 박스 대부분 우리가 받는 배송 용품의 아웃박스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골판지는 다양한 곳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식품 포장에도 사용하고 있었고 전자제품 포장에도 사용하고 있었고 가구 포장, 그 다음에 여러 군데다 다 이 골판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골판지 물량이 동이 나버렸어요. 자, 제일 처음에 어디에 타격이 왔냐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패키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골판지로 디자인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지니까 이 골판지로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인들을 못 받게 됐어요. 패키지 회사들 대부분은 그냥 작은 우리가 받고 있는 화장품 박스나 이런 걸 해가지고만 디자인을 사람들한테 의뢰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골판지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디자인도 의뢰를 받거든요. 골판지로 제조되는 디자인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우선 1차적으로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몇 달을 버티다 보니까 어려워졌죠. 근데 아시겠지만 디자인 회사 망하는 거 오래 안 걸립니다. 딱 2달만 일이 없으면 회사 망해요. 직원이 많은 경우에 더더욱 그래요. 근데 패키지 회사는 절대 적은 규모로 하지 못해요. 많아야 돼요. 일이 많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일일이 다 감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회사들이 꽤 됐었는데 그 회사들이 이제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디자인 회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인쇄소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편집물들 거의 없어졌어요. 책 찍는 것들, 인쇄물들 없어졌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보릿고개를 넘고 있었는데 패키지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일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패키지만 전문적으로 찍는 패키지 공장들 있잖아요. 하나 둘씩 이제 도산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종이가 있어도 팔아야 되는데 팔질 못하게 되니까 제지 회사들이 조금씩 타격을 입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제지 가격이 작년에도 좀 한 20% 정도 올랐었는데 최근에 30%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도합하자면 50%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종이를 비싼 걸 못 사요. 딴 걸 찾아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도 동인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종이는요, 국내 생산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었어요.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국내 생산 물량으로는 부족했고 펄프를 가지고 와야지 국내에서 생산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펄프 수입마저 사실 최근에는 힘들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무도 자르기 힘들고 펄프를 가공하기 힘들고 각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선 배송이라든가 이런 배송 물량들이 뜯어지면서 종이의 사용량이 작년도에 어마어마하게 급증하는 바람에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도 똑같이. 작년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패키지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최근에 얘기를 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키지 디자인은 살아남을 것이다예요. 제가 전공으로 삼았고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북디자인은 이제 더 이상 좀 희망이 없어요. 예전에 그 초판으로 찍던 물량이 많이 찍을 때는 5,000부, 잡지 찍을 때는 10,000부 정도 기준으로 잡고 찍었었는데 최근에는 초판 1,000부 찍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의 버릇이 바뀐 게 이 종이책은 매니아만 모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 인구가 반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이미 이북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북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할 수 있는 시장이 작아졌죠. 그거 외에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한국에서는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있고 또 그래픽 디자인 중에서도 오프라인에서 인쇄물을 만드는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분야는 작년에 초토화됐습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동료와 디자이너들이 다른 길을 찾고 있고 요즘에 만나면 우울한 얘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잠깐 이렇게 밑으로 꺼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다 보니까 인쇄물 왜 보내? 자꾸 쓰레기 나오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집안을 차지하고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북으로 한 8권 사고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2권만 사고 마찬가지로 홍보물들이 다 없어지고 다 온라인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UX 쪽, 디지털에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 쪽으로 호황이냐? 아니에요. 이미 이쪽으로 너무 많이 유입됐어요. 그리고 이 UX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별한 기술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2010년 초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웠어요.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점점 그것들이 바뀌고 있어서 오히려 더 정보가 간략해지고 더 다양하기보다는 좀 더 통일된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UX 디자인도 이미 트렌드에서 끝에 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기보다는 기존의 걸 좀 더 어떻게 심플하게 해볼까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샘플링이 너무 많아요. 이쪽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총체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부분이 패키지 디자인이에요. 왜? 상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분야의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부러웠던 게 뭐냐면 하다가 안 되면 치킨이라도 튀기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들은 치킨도 못 튀겨요. 싫어해.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치킨집을 하려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로고 고민해. 로고 고민하기 전에 뭔가 좀 더 엣지 있는 그 회사 이름 또는 그 상표 이름을 찾아. 그리고 담는 거 고민해. 인테리어 고민해. 이거 고민만 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스타팅이 늦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공하느냐? 아니죠. 치킨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성공을 해요.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디자이너들이 이제 회사를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내장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분야는 전쟁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도 필요한 게 자기가 디자이너긴 하지만 그거에 좀 더 전문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분야로 남아있는 건 패키지 디자인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패키지 디자인은 그냥 그래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이의 특성도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쇄를 했을 때 오차가 날 수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다 알아야 되고요. 이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려면은 수가공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더 효율적인지도 알아야 돼요. 패키지 디자인에 있어서는 스페셜리스트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많지가 않고요. 그런 분야들은 제가 볼 때는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예요. 왜? 상품은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패키지 디자인은 현재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걸 좀 더 넘어가고 이제 이 분야에서 제대로 정진해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이 인쇄물에 관련된 일을 하실 가능성이 커요.